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검찰의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네, 한편 검찰은 조국 장관의 소환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양 변호사님, 어제 9시, 오전 9시에 그렇죠? 검찰의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오후 5시 정도에 이제 귀가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8시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8시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도 감안했을 때 총 뭐 조사 시간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일단 일반적인 조사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정도는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씩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일정 부분 이제 건강 때문에 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때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최소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게 한 1시간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조사실에 담당 뭐 부부장 검사나 또 검사들이 와서 뭐 수시로 관련 혐의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조사를 했는지는 좀 저희들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 마지막에 보통 보면 진술을 마친 다음에 조서 열람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열람의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를 했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그날 당일 어제는 아마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사가 좀 일찍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중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로 말씀드린다면 뉴스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최소한 하나의 뉴스라도 마무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날인을 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끝났다 보니까 여기까지 진술하다가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요청에 따라서 중단한다라는 식의 어떤 기록만 하고 그러니까 완결이 안 지어진 거죠. 그러면 다시 와서 조사를 받는다는 다시 의미로 와서 보면 되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확실히 된 건 아닌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 입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 혐의들이 크게 여러 가지 부정 입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워펀드 의혹이 있고 또 운동학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부정 입학과 관련된 부분의 일부를 조사를 하다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날인을 아마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환부터 귀가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초반에는 공개하겠다라는 원칙대로였는데 이 비공개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비공개 소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이 이제 1층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예. 결국은 그것은 공개 소환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황제 소환이다 이러한 비판도 있는 거고 예. 사실이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좀 그 지금 논란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경심 교수 좀 얼굴도 좀 보고 싶었을 테고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나 상당히 궁금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공개 소환해도 뭐 그런 국민들도 상당히 다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검찰이 밝힌 대로 몸이 아팠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대개 혐의자들이 중범죄자들라든가 혐의 사실이 확실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잘못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은데 포토라인에 세우면은 이게 마치 여론 재판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예. 이번에 검찰이 또 중요한 부분이 포토라인에 아무나 세워서 검찰이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론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막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좀 검찰 개혁의 요구 속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추정입니다만 만약에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한다면은 확실해야겠죠. 확실한 혐의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입증에 대한. 근데 어제 이제 중간에 돌아갔습니다만은 뭔가 반박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과 변호인 또 정경심 교수하고 그런 측면들이 아예 상존하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확실한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도 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합니다. 예. 국민적 관심사항은 분명한데 피의자의 인권 또 보호 측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공개 소환했다. 저희들은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고 이제 법적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참 이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조국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일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또 받고 있는 의혹의 상당 부분은 이제 공권력하고 관계 있는 의혹은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시절에 조국 장관이 교수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이고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정경심 교수의 개인적인 사실은 문제에 더 가깝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혹시 그게 조국 장관 내지는 민정수석실에서 네. 최소한 연결이 되는가 하는 의혹은 가질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그냥 개인 범죄 의혹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적인 권리, 공적인 인물의 공적인 일이라고 한다라면 다소 어떤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그게 공개하는 게 맞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는 개인적인 걸로 아직은 그쳐져 있기 때문에 예. 공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 법적으로는 맞죠. 정 교수를 불러서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조사 과정이 다 녹화가 되는 건데 뭐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상 녹화실이라는 게 따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2007년 이후로는 검찰에서도 뭐 어떤 좋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아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요 말로 이렇게 글로 써놓은 것과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된 문장으로 글로만 봤었을 때 그 서류의 내용은 사실은 이 서류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서류를 꾸민다라는, 조서를 꾸민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도 영상 녹화를 적극적으로 쓰자라는 게 원래 어떤 제도의 취지이고 2007년부터 도입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주영 씨 교수와는 별도로 지금도 검찰은 한 12%밖에 쓰지 않고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안이다 보니까 검찰이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영상 녹화제도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그럼 영상 녹화를 하겠다라고 한 거지. 사실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어야 예. 되는데 특별한 일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뭐 참고인 같이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좀 유리한 거네요. 유리하다기보다 편파적이지 않게끔 하는 예방 장치로서 하고 본인의 있는 것이고, 동의가 있어야 본인의 되는 동의는 거죠.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소환 날짜 10월 3일이었거든요. 왜 3일이었는가? 그동안 뭐 차일피 미뤄진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 것으로 저희도 추측만 해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오천조카 조금동 씨의 어떤 구속기한 만기일이 3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컸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사실상 뭐 만기일이 10월 3일이었지만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근 37일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압수수색을 했었고 많은 수사관이 투여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런 피의 사실이라든가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 오천조카하고의 사모펀드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실소유주다. 그리고 이 오천조카하고 공모를 해서 우회상장을 하고 예를 들면 횡령을 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던 거라는데, 그것이 아직은 검찰 입장에서는 확증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만약 확증이 갔다 그러면 이 공모 사실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했겠죠. 오천조카. 물론 검찰에서는 정 교수를 조사를 해서 수사 예. 더해서 그것을 같이 또 나중에 기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정 교수의 이제 소환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공모로 해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 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그 실소유자 논란과 거기서 실제로 주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나중에 뭐 입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 수사였던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령 혐의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그동안 오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가 같이 공모를 한 것이다라고 많이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 공소장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 저희가 네.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 코링크라고 하는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예.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대상이 됐던 회사 중에 한 곳이 WFM이라는 회사인데, 그 WFM 회사에서 이 오천조카가 한 10억 원을 뺐다. 13억 원. 그거를 예. 이제 13억 원이 투자를 한 것이고 예. 그 중에서 15억 원을 뺐다. 빼서 그거를 전달을 이제 한 거죠. 정윤식 교수에게 전달했다라는 건데, 검찰은 그 부분이 횡령에 해당을 하고, 횡령에 해당하는데 정 교수도 그 부분에 알고 있었으니까 공범이라는 그런 이 시각에서 보고 있고, 예. 정 교수는 내가 빌려줬던 10억 원에 대해서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서로 얘기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가 이제 구속기간 만료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제 조사도 그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본인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오천 조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를 하면서 뭐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공범에 대한 내용이 빠진다라는 게 일상적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제 좀 수사를 집중해서라도 이 부분이 공공관계로 적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 아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아예 늦추자라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공관계 적시가 빠진 게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관계로 적시를 해놓으면 검찰 입장에서 패를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이런 수사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우리 검찰은
어느 정도 재판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예 어떤 조사들을 이뤘고 어떤 그 증거들이 있고 어떤 진술들이 있는지를 상대방인 피의자, 피고인에게 공개를 안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특히 변호사 단체에서는 그게 공정한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지금까지 검찰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그거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줄 수 없다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공범관계에도 아예 내용을 뺀 거죠. 그러면 정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어떤 혐의 사실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범관계에서 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이라든가 조국 교수라든가 정경심 교수의 조국 장관이라든가 변호인들이 법조계 쪽에서 간간히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예. 원래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5천 조카니까 돈을 준 것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라는 게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횡령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이용한 거 아니냐 당신 친척이 그러니까 친척이랑 5천 조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그 변호 쪽에서는 뭐 공개된 건 아니다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 교수의 반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정컨대 이것이 결국 다툼과 반박의 논의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검찰이 많은 수사를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예. 일단 1차 조사 뭐 같이 조사는 안 됐다고 하니까요. 중간에 멈췄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검찰이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차례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른 이후에 과연 어떻게 신병 처리할 건가, 영장을 청구할지, 청구된다면 또 발부가 될지, 흔히 이야기할 때 발부 사유, 뭐 범죄 혐의 서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없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정 교수가 그런 상황에 해당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또 최근에 이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그걸 막아야 된다. 물론 이 수사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조국 장관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여론도 좀 따가운 시각도 있고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식 확인은 안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를 판단할 공식 기록이 없는 겁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예.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검찰이 지금 한 달이 넘도록까지 이 검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 부서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과 공을 들여서 수사를 했는데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수사가 왜 벌어진 거냐라는 의아심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 중론인데 예.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판단을 미루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국 장관 역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든 안 되든 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버리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괜히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게 되면 이 얻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예. 이제 주변에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밀어붙일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게 사실 뭐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구속의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서서 이제 뭐 나왔던 얘기 중에 증거인멸 시도 그 부분이 해당되느냐 또 포함이 되는 것 중에 네. 하나인데 지금 일종 부분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온 부분 여기에 있어서 이 부분을 또 검찰이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의혹 시선도 있거든요. 검찰은 그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일 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뭐 동양대라든가 자택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예. 옮겼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중대한 범죄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범죄가 있는데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나가 판사가 설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수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범죄 사항이 얼마만큼 소명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도 검찰에 소환돼 2번인가 비공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 언론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인턴십 의혹을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또 오늘 있었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어머니가 하지 않는 일인데 자신 때문에 혹시 책임을 자기가 모든 걸 지겠다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딸의 이런 언론 인터뷰 내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어젠가요? 어느 신문에 한국일보인가 보도됐고 오늘은 또 이제 라디오 예,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저도 봤는데요. 일단의 그 서울대 인턴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 자신이 확신이 하고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자기가 검찰 수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도 검찰이 그러면 네가 서울대 인턴 그 받았던 장소를 그려라. 네가 잘 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유학반에서 함께했고 학생들 같이 자기 동료 학생들하고 같이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그걸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정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검찰이 주장하는 이제 서울대 인턴 과정에 조국 교수가 조국 장관이 관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론상입니다만 또 이제 딸의 혼자의 증언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지는 측면들이 여론상에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 표창장 관련이라든가 위조 문제인데 이 문제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그 최성해 총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대학 사회에서 사실상 총장 표창장이라는 건 상당히 많이 발행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총장이 다 사인하고 기억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인들이 좀 의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표창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단과대학이라든가 책임자가 하면 행정적으로 그건 발행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이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없었느냐 동양대학에. 그래서 이제 정 교수가 그거를 임의로 뭐 위조까지 뭐 스캔 받아갖고 그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찰에서 어떻게 밝힐지 검찰이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증거가 있다 그러는데 이번에 딸의 그 인터뷰는 그런 부분들을 반박하는 여론을 좀 조성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촌 조카도 구속 기소했고 그리고 뭐 자녀들을 이미 다 소환 조사를 했고 또 어제 부인까지 이렇게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검찰의 수사가 나중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어떻게든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싶어 하겠죠. 예. 그게 없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큼의 수사를 할 이유가 사실은 좀 명분이라고 하는 게 없어질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제 며칠 전부터는 이제 조국 장관도 이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내지는 정경심 교수의 그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 좀 인지를 한 것 같다. 뭐 그 당시에 이제 개인 증권사 직원들이 집에 오갔다든가 아니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과 통화를 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데 또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뭐 단순한 의례적인 만남이었다. 인사 정도 나눈 거였다. 그래서 참 모든 사건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일만큼 양쪽 입장이 이렇게까지 첨예한 경우도 참 보기 드문 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어쨌든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 명분이 없어지니까요.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금 검찰의 초점은 이제 조국 장관한테 가 있는 것이죠.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정 교수를 소환한 것도 결국은 정 교수를 영장을 치겠다는 것도 결국 조국 장관에 대한 으로 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도 뭐 이런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제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서초동의 집회가 우리 사회가 조국과 반조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인이 물론 정치권의 과도한 정쟁도 있겠지만은 저는 검찰의 과도한 개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렇게까지 과도한 개입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 문제도 사실상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이거는 국회에서 소화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화시킬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균형을 잡아가면서 뭐 기소를 하든지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좀 과도한 측면들을 덜어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올바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하 한국외대 조빙 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